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그 천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잘생긴 사람을 얼굴 천재, 또 비율이 좋은 사람을 또 비율 천재. 저도 그 개그 천재가 언제나 그 목표인데요. 교수님은 어떤 천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요, 유머 천재 되고 싶습니다. 유머 천재요? 예, 승혜 씨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 해도 너무 즐겁게 주변 네. 사람들 웃길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유머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도 어느 천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음악 천재, 천재 음악가인 베토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작품 준비해봤는데요. 인간 베토벤의 천재성 뒤에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되는 무대, 뮤지컬 루도빅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시간은 언젠가 멈춰도 모두 기억할 당신의 음악. 이야기는 도미니카라는 수녀를 찾아 편지를 건네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청년이 도미니카에 건넨 편지는 세상을 떠난 베토벤이 지금은 도미니카 수녀로 불리는 마리에게 남긴 이야기죠. 베토벤의 편지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죽기 직전의 마음을 하나씩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베토벤과 청년기의 베토벤이 등장할 때 노년기의 베토벤이 해설을 하고 어떤 때는 세 명의 베토벤이 무대 위에 한꺼번에 나와 베토벤이라는 인물의 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위기의 순간마다 가상의 인물 마리를 등장시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건축가를 꿈꾸며 세상을 여행하는 여성 마리는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등장해 바로잡는 조언을 하고 떠나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는 잘 듣지 않던 베토벤이요, 이 마리가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도미니카 수녀, 사실은 바로 그 곁에 있었던 마리가 이 도미니카 수녀에서 변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인물을 통해서 베토벤의 내면에 있던 이야기, 심정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잘 들려주고 있어서 이 뮤지컬의 중요한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인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내 그곳의 세월을, 그곳의 인생을, 그곳의 모든 걸, 내 모든 걸 담고 싶어서 그 길을 청력을 잃은 천재 음악가라는 그 너무나도 극적인 삶을 살았던 베토벤이잖아요. 삶 자체가 수많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죠. 베토벤 하면 정말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영화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2006년에 발표했던 영화입니다. 아그네스 홀란드 감독이 만들었던 카핑 베토벤이라는 네. 작품이 있었습니다. 빈에 있는 극장이에요. 티어터 암데어 빈이라는 아주 유서 깊은 공연장인데 이곳에서 정말 9번 합창교향곡이 연주가 됐거든요. 네. 귀가 안 들리던 베토벤이 어떻게 그 합창교향곡을 지휘를 했을까라는 것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나드 로즈 감독이 1994년에 만들었던 불멸의 연인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베토벤이 소재였던 영화였었어요. 네. 베토벤은 조카였던 칼에게 아주 그가 음악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그치는 그 실제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수 조안나와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사실은 베토벤의 아들이었다라는 가정이 등장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베토벤 소재의 영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뜸이 3개월이면 그 작품을 읊는다고 제가 오늘 좀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루드윅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적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장르를 팩션이라고 하는 거 맞죠?
거죠? 맞습니다. 예, 영어의 팩트가 사실이잖아요. 네. 픽션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둘을 합쳐서 팩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가져다가 작가적 상상력을 덧붙인 스토리를 말을 합니다. 팩션은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좀 흥미진진하게 그 진짜 있었던 얘기의 뒷이야기를 찾아보게 된다라는 형식을 갖게 돼서 네. 큰 인기를 또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야기를 너무 흥미롭게 꾸미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과 너무 거리가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을 오락성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킨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베토벤 하면 그 천재 음악가라는 강렬한 수식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궁금했었는데요. 뮤지컬 루드윅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왜 조카였던 칼을 그렇게 다그쳤을까? 그가 자살을 결심하게 될 정도로 다그쳤었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또 청력이 사라지자 이 베토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시도까지 펼치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멋진 음악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되죠. 혹시 그런 변화에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설정을 바탕으로 이 마리와 발터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사건과 실제 역사들 교묘하게 뒤섞여져서 네. 마치 정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이 뮤지컬의 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을 주었어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해 당신의 음악엔 그런 힘이 실려 있어 당신의 피아노가 날 꿈꾸게 하고 날 설레게 하고 날 일어나게 해. 베토벤 하면요 클래식의 거장이잖아요. 최근 그 국내 뮤지컬에서 클래식 거장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꾸준하게 아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초연이 됐었던 모차르트를 비롯해서요. 살리에리, 네. 또 라흐마니노프, 오늘 소개한 루드윅이나 파가니니, 조금 있으면 슈베르트도 등장할 거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클래식의 고전들을 뮤지컬 음악으로 만들어 활용하게 되면요. 저작권을 내지 않고도 그들의 음악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음악가의 이름을 활용을 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러한 유행을 창출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네.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명의 배우가 1인 다역으로 연기를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도 가지고 있고 피아니스트를 제외한 그 4배우가 번갈아 가면서 장면마다 다른 인물들을 표현해내니까 더 집중해서 막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주인공인 그 베토벤 역의 루드윅과 루드윅의 아버지 연기를 동시에 하는 배우는 3명의 배우가 등장을 해요. 네. 김주호와 정의욱, 이주광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주광 같은 배우는 정말 베토벤이 살아있었다면 네.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정말 네. 잘생긴 베토벤을 연기를 해주고 멋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젊은 베토벤에서 칼까지 변신하는 청년 역으로는요. 강찬, 김현진, 박준휘가 등장을 합니다. 가상의 여인이자 베토벤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그 대상, 주인공이었던 마리 역으로는 김소향과 김지우, 김려원이 등장을 합니다. 또 관객들을 이 실컷 웃겼다가 또 침을 꼴깍 삼키게 할 만큼 아주 긴장하기도 하고 강약 조절이 굉장히 잘 된 작품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베토벤의 음악과 스토리가 잘 짜여 있다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제작진을 보면 사실은 고개를 더 끄덕이게 되는데요. 요즘 대학로 뮤지컬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추정화 연출이 이 작품의 극본도 만들어서 좋은 활약했고요. 네. 여기에 그녀의 항상 콤비로 등장하는 작곡가 허수연 작곡가가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엔딩씬에서요. 커튼콜 인사하잖아요. 네. 관객단의 인사 끝난 다음에 베토벤의 뒷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휘봉을 들고 한번 허공에 그 지휘봉을 딱 흔들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바로 그 유명한 따다다다 하는 그 운명 교향곡이 시작이 소름이 됩니다. 지금도 소름이 예. 확 끼쳐요. 그러면서 바로 암정이 되는데요. 네. 귀갓길에 다시 베토벤 음악이 듣고 싶어질 정도로 강렬한 뒷맛을 남기는 것이 이 작품의 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나요 나의 갈라진 신음 보이나요 나의 서러운 눈물 당신이 준
당신이 주는 마 이젠 고통일 뿐 이젠 지옥일 뿐 환희는 초록으로 찬찬한 비웃음 되어 나에게 돌아오네 왜 나에게 환희를 보게 만들었나 왜 공뜸이 시청자들에게 강추하는 명장면 뜨거운 1부는 어딘가요? 나이 든 베토벤이 네. 이 젊은 베토벤에게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나는 노랫말 중에 하나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정적도 음악이란 걸 침묵도 언어라고 내 온몸에 흐르는 피가 솟구치며 외쳐댔네 내 안에 음악이 흘러 외치는 소리가 들려 꺼내달라 울부짖는 나의 강력한 운명이 음악되어 운명이 선율 되어 흐르네 뮤지컬 루드윅에 대한 제 별점은요 4개입니다. 베토벤의 모든 열정을 담은 뮤지컬 한 편으로 눈과 귀가 정말 호강했어요. 다다다단. 교수님은요? 예, 저도 네. 별점 4개. 베토벤에 얽힌 재미난 가상 스토리가 네. 색다른 묘미를 안겨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심리 스릴러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손가락이 나타내